안녕하세요.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벨로막 오피셜 두 종류를 한번 맛을 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벨로막 뭐 그렇게 유명한 증류소는 아니에요. 뭐 벨리약이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에 그렇게 소개된 지가 오래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뭐 유명한 증류소는 아닌데 그래도 벨로막은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마침 디자인도 바뀌고 국내에도 이제 수입이 제대로 되고 있어서 한번 구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버틀이고요.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뭐 전이랑 완전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존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지금 바뀐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쪽에 여긴가? 네, 여기에 벨로막 증류소의 특징을 좀 적어놨습니다. 벨로막은 이제 스페이사이드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페이사이드 중에서도 약간 서북쪽 약간 구석탱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사이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네들이 스페이사이드라고 하니까 뭐 스페이사이드 위치해 있고요. 저도 스페이사이드 증류소를 다 가봤는데 스페이사이드 증류소 중에 가장 처음으로 갔던 곳이 벨로막일 정도로 약간 스페이사이드 초입에 위치한 증류소입니다. 벨로막 위스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사실 피트를 많이 꼽습니다. 예. 스페이사이드는 아무래도 조금 뭐 부드럽고 먹기 쉬운 뭐 논피트 스타일의 위스키를 대체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벨로막은 스페이사이드 중에서도 피트 위스키만을 고집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피트만 생산하는 것은 스페이사이드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네. 벨로막 같은 경우는 왜 얘네들이 피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냐면은 좀 옛날로 좀 거슬러가야 되는데 1993년이요. 1993년에 벨로막 증류소는 사실 설립은 1898년이지만은 그동안 굉장히 증류소가 어려워서 거의 문을 닫고 있다가 1993년에 이 현재 소유주인 고든 앤 맥페일이라는 곳에서 벨로막 증류소를 인수를 합니다. 고든 앤 맥페일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독립병이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다양한 독립병이 위스키를 출시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1993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 인수를 했을 때 보면 사실 내부의 시설들은 이미 DCL에서 다 팔아먹고 거의 빈 건물만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이 고든 앤 맥펠에서 인수한 후에 제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을 설비를 다 넣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증류소를 세팅을 하면서 추구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 스페이사이드 위스키의 전통을 부활하자라는 게 이 벨로막 증류소를 다시 여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이사이드는 1960년대 전에는 피트 위스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피트 위스키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스페이사이드도 옛날에는 피트 위스키를 만들었었는데 그 옛날에 피트 위스키를 만들던 당시에 스페이사이드 스타일의 위스키를 부활시킨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벨로막입니다. 그래서 벨로막은 현재 전 라인업이 대부분 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맛볼 10년, 15년도 피트 처리가 된 몰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뭐 아일라나 뭐 다른 섬들에 비해서는 피트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물론 센 제품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오피셜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ppm에 아주 적당하게 약한 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벨로막 증류소는 좀 굉장히 작습니다. 스페이사이드에서 가장 작은 증류소고요. 생산량도 년 한 10만 리터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되게 많이 만드는 글렌피딩, 뭐 글렌리벤, 맥켈란 이런 애들이 대충 1000만에서 2000만, 뭐 1000만 넘는 생산량이 거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내세우는 게 바로 뭐 핸드메이드 약간 이런 거를 좀 내세우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일일이 다 뭐 손으로 한다는 것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는 캐스크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 퍼스트필 캐스크에서 위스키를 숙성을 시킨다고 해요.
여러분들 뭐 우리 위스키 먹는 사람들 캐스크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스트필 캐스크에 굉장히 환장하죠. 예, 그래서 벤로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퍼스트필 캐스크를 쓰고 지금 현재 제가 맛볼 10년과 15년도 퍼스트필 버번 배럴과 퍼스트필 세리 캐스크에서 숙성이 된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 5분 정도 설명했는데 맛을 한번 볼게요. 저도 벤로막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물론 오피셜도 먹어보긴 했지만 디자인 바뀌기 전. 근데 뭐 주로 좀 먹다 보니까 뭐 와인 캐스크 위주나 조금 특이한 시리즈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한번 오랜만에 저도 새로 바뀐 오피셜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년 한번 뜯어볼게요. 네, 여기 병에도 굉장히 뭐 홍보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이드 바이 핸드 포 어쩌고 저쩌고. 네,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손으로 뭐 어쩌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15년도 그냥 바로 뜯을게요. 근데 빨간색이 아주 눈에 띄게 만들어졌습니다. 새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퍼스트필 캐스크 매처라고 아주 당당하게 퍼스트필을 강조하고 있죠. 15년 그리고 10년. 향이 좋아요. 10년부터 따르고 15년부터 자, 둘 다 43도예요. 알코올은 43도고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진하죠. 모두 내추럴 컬러입니다. 색소를 타지 않았다고 여기 병에 내추럴 컬러라고 써 있습니다. 확실히 15년이 훨씬 진해요, 색깔이. 네, 근데 10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다른 10년 치고는 굉장히 진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퍼스트필 캐스크에서 모두 숙성이 됐다고 하니까 색깔만큼은 네, 사실이겠죠. 네. 한번 10년부터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향에서 굉장히 완숙한 숙성감과 캐스크의 느낌이 납니다. 우디한 느낌이 나고요. 확실히 캐스크 바람 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만? 15년은 향이 확실히 차분해요. 두 가지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향인데도 15년이 오히려 향은 좀 튀는 건 좀 적고 10년에서는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약간 코가 좀 찡긋하게 만드는 약간 거친 느낌도 있고 약간의 시트러스 그런 향들이 좀 느껴져요. 그리고 나무 느낌도 충분히 나고 약간의 오렌지 느낌도 있고 약간 크림 같은 느낌? 약간 좀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향도 좀 있습니다. 한번 10년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확실히 캐스크 느낌이 아주 진하게 납니다. 사실 오피셜 제품 중에서 도수도 이렇게 43도, 뭐 싱글 캐스크나 뭐 캐스크 스트렝스도 아님에도 10년에서 이렇게 나무 맛이 진하게 우러나오는 캐스크 위스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 맛이 막 그 버지노크의 떫은 그런 나무 맛이 아니라 충분히 좀 숙성해서 잘 우러나온 나무 맛이 나요. 피트가 세지는 않아요. 약간 끝에 스파이시하게 떫게 약간 후추 남는 부분이 약간 스모키하게 약같이 약간의 정로함 같은 느낌, 한약의 쓴맛, 약간 이런 느낌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 피트가 센 것도 아니고 그런 스모키한 느낌이나 스파이시한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10년 좀 맛이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일반 기존 뭐 유명한 위스키들의 오피셜에서는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퍼스트필 캐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피트한 위스키가 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사실 일반 오피셜 라인의 위스키, 대중적인 위스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불호는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이 피트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 우디한 느낌, 스모키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과연 일반 그냥 라이트한 위스키 마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워낙 피트도 좋아하고 좀 재밌는 위스키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특이한 조합, 이런 재밌는 스펙의 위스키들은 뭐 맛을 떠나서도 재미로 좀 즐기는데, 요거는 뭐 오피셜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는 위스키 굉장히 재밌습니다. 맛있어요. 막 개성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맛들이 좀 하나하나 맛들이 굉장히 세요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충돌하는 면도 있기는 한데 뭐 어쨌든 그런 개성을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15년 먹어볼게요. 15년은 확실히 좀 차분해요. 향에서도 아까 그런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약간 좀 더 스모키한 느낌은 좀 더 적은 것 같아요. 대신에 굉장히 진한 익은 과일, 건포도, 약간 베리류, 약간 오렌지 필, 약간 이런 느낌 향들이 더 강해요. 15년, 15년 맛있네요. 아까 약간 거친 느낌, 거친 후추같이 스파이시, 그 약에서 오는 쓴맛, 약간의 스모키 이런 것들이 10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서로 치고받는 느낌이었다면은 10년은 그런 맛들이 굉장히 잔잔하게 서로 밸런스감 있게 맛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뭐 워낙 캐스크가 퍼스필이라고 해서 그런지 충분히 숙성된 고숙성 위스키의 느낌도 살짝 나고요. 아무래도 뭐 나무 맛이 조금 얘도 있기는 한데 그런 정말 생나무 맛은 아니고 정말 캐스크에서 숙성된 약간 캐러멜, 바닐라, 약간의 버번 위스키에서 느껴지는 그런 우디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15년은 확실히 숙성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다양한 맛들이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섞인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15년에서는 약간 끝에 스파이시랑 약간 스모키 다 먹고 나면 이제 입에 남는 게 피트 약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뭐 물론 뭐 피트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아니 민감한 분들은 피트 싫어하시는 분들은 확 피트의 느낌이 날 정도의 맛이긴 한데 피트에 둔한 분들은 이거 그냥 피트야? 라고 할 정도의 좀 잔잔한 피트 맛이 있습니다. 15년 맛있습니다. 끝에가 굉장히 스모키한데 요것만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들 호불호가 갈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이 바뀐 벤로막을 맛을 봤습니다. 뭐 국내에도 수입이 돼 있어요. 10년은 뭐 한 10만원, 15년 한 10만원 후반대 한 18만원 하나요? 뭐 그렇게 막 싼 가격은 아닌데 뭐 증류소의 소량 생산에 뭐 핸드메이드의 장점 그리고 좋은 캐스크 쓴 점 그리고 약간의 피트 뭐 이런 장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 대비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15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한 맛이라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마지막으로 10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확실히 10년에서 약간의 피트 느낌, 스모키한 느낌, 양 느낌이 조금 더 거칠게 올라오는데 뭐 충분히 이 벤로막이 추구하는 개성은 10년에서 오히려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15년은 그런 벤로막이 추구하는 위스키 스타일의 완성된 위스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스페이스하이드의 가장 작은 위스키 증류소 그리고 과거 스페이스하이드의 피트 위스키를 만들던 전통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스페이스하이드의 피트 위스키 벤로막 맛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김창수 위스키였고요. 또 다음에 다른 위스키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 한번 섞어볼까요? 따로따로 먹으십시오. 전 15년이 맛있네요. 끝입니다. 끝.